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차 전지 이 기업 10월 주도주 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기업 중에 반토막난 기업 어떤 기업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차 전지 이 기업 10월 주도주 됩니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이슈가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벤츠 계열사 계약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5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벤츠가 중국이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을 또 맺었죠. 계약 기간은 2028년입니다. 아직 멀었고요. 2028년 1월부터 10년간이며 그러니까 1년에 뭐 5기가와트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통해 공급 물량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폼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납품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배터리 지름이 46mm인 배터리를 우리는 46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4680이 될지 뭐 아니면 46120이 될지 사실 높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46파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4680 배터리라고 하죠. 세로 길이가 80으로 봐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4월 착공한 애리조나 공장에 벤츠 계열사에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애리조나에 원래 ESS 공장이랑 원통형 배터리 공장 두 개를 짓기로 했는데 ESS는 미뤘죠. 원통형은 그대로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대로 짓는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벤츠에다가 공급할 것 같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좀 좋은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좀 더 큰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이랑 같이 치러지는 상원 하원 선거입니다. 아니 하원은 2년마다 치르는 게 맞으니까 2022년에 치르고 2024년에 치르는 게 맞는데 왜 상원은 6년 임기인데 2024년에 또 치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연방 상원 및 하원 의원 선거가 같이 치러집니다. 근데 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치러지긴 하는데 왜 같이 치러지냐? 일단 미국의 구도는 대통령과 상원, 하원이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돼서 의회를 누가 장악하는지가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왜냐면은 상원 통과하면 하원 통과해야 되고 사인 받아야 되죠. 반대로 하원 통과하면 상원 통과해야 되고 사인 받아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대통령 먼저 통과하면은 그 다음 상원, 하원, 상원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서로 견제하게 돼 있어요. 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원은 미국의 각 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6년 임기 의원 2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럼 딱 100명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6년 임기인데 왜 지금 또 상원 선거를 하나요? 국정 안정을 위해 2년 간격으로 3분의 1씩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임기인데 이 6년 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3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쪼개가지고 뭐 33, 뭐 34 해가지고
33석, 34석씩 2년마다 이제 선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임기는 6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100명이 싹 다 6년마다 돌리는 게 아니라 33명, 34명씩 2년마다 이제 6년 주기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으로 현재 우세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안이 올라가도 공화당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부 다 예스를 눌러도 법안 통과는 못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다 같이 노를 누르면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이번에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길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그리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에요. 그래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22년에 했으니까 24년에 선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나눠 총 4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이 2년마다 선거를 치르고요. 민주당이 현재 212석, 공화당이 220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화당이 하원은 이기고 있어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막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상원 통과해도 하원에서 막히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견제를 잘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상원과 하원은 사실 상하라고 해서 뭐 누가 위냐 아래냐 이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의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뭔 소리예요? 상원에서 발의를 하면은 상원 통과했다가 하원 가서 하원에서 통과를 또 해야 되는 거고 하원에서 발의를 해서 하원 통과되면은 상원에서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통과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둘 다 통과를 해야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 사인까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원 의원 34명에 대해 선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100명이다 보니까 이거를 3분의 1로 나누면 뭐 33명씩 하지만 결국에는 34명이 한 번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34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성향이었던 조맨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9석이 공화당이었고 51석이 민주당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석이 나는 불출마할래 유력한 사람이 안 할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웨스트버지니아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자리였던 곳이 공화당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49대 51이 아마 5대 5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디가? 상원이.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현재 이 하원은 207석, 민주당은 206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뉴욕, 캘리포니아 등 22개 지역구가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은 한 5대 5 정도로 다시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원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박빙인 거죠. 원래는 공화당이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슷비슷하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상태가 민주당 우세로 뒤집힐 것으로 점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초박빙 구도 속에서 사실 뭐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화당이 좀 우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왜냐면 원래 공화당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동시에 하원이 공화당 우위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경우에 왜냐하면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블 플립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쪽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원만 바뀌거나 상원만 바뀌는 거죠. 우세한 쪽이 위가 더 우세해지냐 아래가 더 우세해지냐 이런 방향인 거지 서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다? 서로 바뀔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 하원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한테 그리고 하원은 초박빙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한다면 지지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지율에 대한 응답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는 베팅률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팅을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률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53.1%, 해리스가 46.3%로 다시 올라왔죠. 원래는 해리스가 우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가 원래 우세했는데 이 토론 끝나고 갑자기 해리스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해리스가 이기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다시 트럼프가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 최근에 유가 뛰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좀 이 지지율이 떨어진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트럼프의 살짝 우세한 분위기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나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해리스 트레이드로 상승한 미국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이슈로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올라갔냐? LIT라고 하는 ETF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ETF고요. 글로벌 리튬 배터리 테크 ET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IT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9월 10일, 이때 언제입니까? 토론이죠. 네, 토론에 이긴 시점부터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실제 중국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뛰면서 중국 시장 영향도 받고 하면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시작이 됐고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요. 딱 9월 10일 딱 치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BATT입니다. 앰플리파이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BATT도 2차 전지 ETF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치고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ETF들이 이 9월 10일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좀 상승이나 반등세가 나오는 경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얘네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꺾일까? 아니면은 꺾였다가 다시 오를까? 아니면은 계속 오를까?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뛰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수에 대응해야죠. 해리스가 된다. 그럼 당연히 2차 전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된다면은 문제가 생길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이 BATT나 LIT가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은 이 추세라든가 아니면은 대세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이 2차 전지도 BATT나 LIT를 따라서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BATT나 LIT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면 국내 2차 전지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얘네가 오를 수 있을까? 그럼 얘네 구성 종목을 우리가 좀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LIT, BATT 모두 국내 2차 전지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ETF고요. 그래서 해리스 당선 시에는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친환경을 밀어주니까.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상원과 하원 결과가 거의 초박빙입니다. 이번에 11월 5일에 선거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IRA 폐지는 공화당 의원들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반반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하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거는 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폐지될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구성 종목은 모두 가장 큰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LIT, BATT 모두 테슬라라 부르기 힘들어요. 하지만 상위 탑3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부분 둘 다 테슬라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ETF도 따라 올라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테슬라는 누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선택한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해리스가 안 되더라도 이 ETF는 테슬라 상승이 트럼프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파나소닉도 이 LIT, BATT 모두 포함되는 기업이고요. BYD, 비아디라고 하죠. 비아디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격하게 오른 이유도 이 중국 시장 뛰면서 중국 전기차 관련주 같이 오르면서 좀 격하게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더라도 눌림이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국내 2차 전지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뭐 막연하게 그러면은 국내 2차 전지의 모든 기업이 오를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LIT와 BATT에 들어가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만 알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의 이 ETF에 들어가 있는 국내 기업이 어디냐? BATT는 배터리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리튬, 망간, 코발트 등 소재를 채굴 개발하는 기업 위주로 투자가 돼 있습니다. LIT는 총 48개의 리튬 및 배터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로 세계 최고의 리튬 채굴 회사 앨버말이 일단 1위입니다. 그래서 LIT의 1위는 앨버말이고요. BATT 1위는 아마 테슬라로 알고 있는 상태인데 LIT는 어디? 앨버말, 테슬라, 파나소닉, 삼성 SDI로 국내 유일 삼성 SDI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BATT는 테슬라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근데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 SDI, LG화학 두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결국엔 이 LIT와 BATT가 테슬라가 되든, 아니 테슬라가 아니라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승할 수 있다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 삼성 SDI 그리고 추가로 LG화학 두 개의 기업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ETF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 SDI가 최근에 이 스텔란티스 리콜에 좀 영향을 받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본다면은 우리 편일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당장 여기서 뭐 급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박스권 안에서 결국에는 추세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따라오면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충분히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박스 안에서 결국에는 지금 이번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죠. 상관없습니다.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부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부터의 추세 상승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상원, 하원 선거를 같이 치룬다. 대통령 선거랑.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지금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지만 둘 다 반반 정도로 결론 날 것 같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반 결론 나더라도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트럼프 쪽에 쏠려 있는데 그럼 여기에 변수는 뭐예요? 2차 전지 변수는 해리스가 당선되는 건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수예요. 말 그대로 그냥 긍정적인 겁니다. 애초에. 근데 여기서 변수는 트럼프 당선인데 그렇더라도 문제가 있을까? 이걸 결론을 얘기해 보니까 대부분이 테슬라의 중심이다 보니까 ETF가 실제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눌렸다가 상승이나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 SDI랑 LG화학에 우리는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대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니까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특별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9일, 8일, 7일, 4일, 2일, 30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전에 전부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매일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일 있었던 급등이 왜 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에요.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